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절한 영화 길잡이 지켓이 인사 올립니다. 페이지 1 아이언맨으로부터 시작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어느새 페이지 3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지금까지 MCU 페이지마다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지 각각 영화들의 간단한 평과 함께 제작비와 월드박스 오피스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엔드게임을 보기 전에 복습 한번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지켓이의 무비수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일단 페이지 1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008년 아이언맨 1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코믹스에서 인기 캐릭터라고 보기 힘들었던 저조한 인지도의 아이언맨, 그가 프랜차이즈의 첫 타자가 된 것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직후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까지도 아이언맨이 MCU의 첫 작품이 된 것은 신의 한 수였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사실상 지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있게 해준 작품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요. 영화의 성격상 현대 과학 기술을 초월하는 테크놀로지와 액션으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작비로는 1억 4천만 달러를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는 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이 다음은 같은 해 개봉한 인크레더블 헐크입니다. MCU 영화 중에 유일하게 극장 흥행에 실패한 영화죠. 브루스 배너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초반부의 평가는 매우 좋으나 그 이후로 메인 빌런 어보미네이션을 포함해 너무나 뻔한 블록버스터 전개로 혹평을 받았습니다.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 월드박스 오피스는 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참고로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브루스 배너의 역할을 했던 배우 에드워드 노튼이 이후 자진하차하게 되면서 본인의 친구 마크 러팔로를 추천하게 되고 후속작인 어벤져스에서는 그가 브루스 배너 역할로 등장하게 되죠. (2009년은) 건너뛰고 2010년 아이언맨 2가 개봉합니다. 호평을 받았던 1편에 비해 다소 저조한 평가를 받게 되는 아이언맨 2. 실제로 제작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하며 스토리 또한 중구난방하는 통에 개판 5분 전 스토리가 됐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외의 요소들은 킬링타임용으로 보는데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제작비는 2억 달러를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는 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2011년 토르 천둥의 신이 개봉합니다. 덕후가 아닌 사람들이 어벤져스에서 금발의 남자를 알아보게 하기 위한 영화라는 악평도 존재하지만 판타지에 속하는 히어로를 현실 세계 속으로 잘 녹여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제작비는 1억 5천만 달러를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는 4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같은 해 후반기 미국 대장의 솔로 영화 퍼스트 어벤져가 개봉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절의 활극을 그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적당히 유치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잘 그려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심심한 액션 때문인지 흥행 기록은 그리 좋지 못했죠. 제작비는 1억 4천만 달러가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는 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2년 페이지 1까지 등장한 마블의 히어로들을 총동원한 영화 어벤져스가 개봉합니다. 아이언맨, 토르, 헐크, 캡틴 아메리카 등 다양한 슈퍼히어로들이 뭉쳐 외계인을 막아낸다. 다소 무리로 여겨졌던 스토리를 흠잡을 데 없는 작품으로 완성시켜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후반부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히어로들의 액션씬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죠. 제작비로 2억 2천만 달러가 들어갔으며 월드박스 오피스는 15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마블뿐만이 아니라 이후 나오게 될 슈퍼히어로 영화들에게 부스터를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어벤져스를 마지막으로 페이지 1이 종료가 되고 마블은 페이지 2에 돌입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페이지 2에 돌입한 마블은 2013년부터 1년에 2편씩 작품을 개봉합니다. 2013년 아이언맨 3로 페이지 2의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액션에만 신경 썼다는 혹평을 들은 2편과는 달리 1편의 개성으로 돌아간 3. 아이언맨으로서의 토니가 아닌 엔지니어이자 과학자인 토니 스타크 본인 자체를 강조합니다. 개별적인 영화로 보자면 아이언맨 시리즈 중 가장 주제의식도 뚜렷하고 이야기 자체의 완결성도 확실한 작품이었죠. 제작비 2억 달러를 들이고 월드박스 오피스 12억 1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토르 다크월드가 개봉합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유머가 엇박자를 타는 작품이었죠. MCU 히어로물 중에서는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제작비로 1억 7천만 달러를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는 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2014년 캡틴 아메리카의 윈터 솔저가 개봉합니다. 지금까지의 마블 히어로물 중에서 첩보물을 연상시키는 요소를 도입한 작품이었죠. 첩보 스릴러와 블록버스터의 액션물을 자연스럽게 섞어낸 영화로 전작 퍼스트 어벤져에 비해 대흥행을 하게 됩니다. 제작비로 1억 7천만 달러를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는 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같은 해 2014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개봉합니다. B급 코미디와 스페이스 오페라, 기존의 히어로물들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장르와 소재를 성공적으로 다룬 데다가 가오갤 캐릭터들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제대로 어필했습니다. 특히 유명 올드팝들을 영화 내 적절히 잘 활용한 점 역시 높이 평가받았죠. 제작비로는 1억 7천만 달러를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는 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이 다음에 2015년 마블 히어로들의 두 번째 정모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개봉합니다. 점점 방대해지는 MCU를 잇게 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어벤져스가 울트론에게 대항한다 라는 메인 플롯 안에 비전의 탄생, 캐릭터들의 과거, 인피니티 스톤에 대한 복선 등등 여러 가지가 담겼기 때문에 스토리가 산만하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긴 하죠. 제작비는 2억 5천만 달러를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는 14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같은 해 2015년 작지만 강한 히어로 앤트맨이 개봉합니다. 코미디가 마블 영화 중 가장 잘 나온 작품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앤트맨의 축소화 능력을 코미디 요소로 잘 활용해서 긴장감이 넘치면서도 유쾌한 작품이 되었죠. 제작비로 1억 3천만 달러를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는 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앤트맨을 마지막으로 마블의 페이지 2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16년 드디어 페이지 3로 접어들죠. 2016년 페이지 3의 첫 타자는 바로 캡틴 아메리카 11호입니다. 마블 최고라 평가받는 윈터 솔저 못지않은 호평을 받으며 팬덤과 평론가 그리고 일반 관객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영화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권 문제로 인해 등장하지 못했던 스파이더맨이 MCU에 첫 등장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했죠. 제작비는 2억 5천만 달러, 월드박스 오피스는 1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같은 해 닥터 스트레인지가 개봉합니다. 스토리는 단순하다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이를 뛰어넘는 시각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마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세계관 확장에 큰 영향을 준 작품이죠. 제작비로 1억 7천만 달러를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는 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2017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가 개봉합니다. 전작 가오갤 1에서 호평을 받은 소재들은 그대로 간직한 채 액션과 비주얼을 강화한 작품이었지만 전작의 신선함에 비교하면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쾌한 작품인 건 변함없었죠. 제작비로 2억 달러를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는 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다시 마블의 품으로 돌아온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개봉합니다. 히어로 이전에 한 명의 청소년 피터 파커의 모습을 보여주며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의 캐릭터를 잘 살렸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를 오마주한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제작비로 1억 8천만 달러를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 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7년 후반기 토르 라그나로크가 개봉합니다. 토르 시리즈의 색깔을 완전히 뒤엎는 작품이었죠. 전편의 진지한 영화인가 개그 영화인가 감을 못 잡던 토르 시리즈가 대놓고 유쾌한 컨셉으로 밀고 나온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팬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었죠. 복고풍 연출과 독특한 음악 그리고 유쾌한 스페이스 오페라와 북유럽 신화 라그나로크라는 주제를 잘 결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작비로 1억 8천만 달러를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 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다음해 2018년 블랙팬서가 개봉합니다. 단순한 히어로 영화로 그치지 않고 영화 대부분의 요소에 흑인 문화와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 등 블록버스터 영화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보인 작품이었습니다. 제작비로 2억 달러가 들었으며 월드박스 오피스 1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8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합니다. 역대 최강 빌런 타노스와 역대 최다 히어로가 출연한 영화죠. 모든 캐릭터들에게 적당한 스크린타임과 납득가는 스토리라인도 호평이었으며 뛰어난 영상미와 액션으로 관객들의 몰입감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작품이었습니다. 비극적이고 무거운 분위기임에도 등장인물들의 대화에서 유쾌함을 유발하며 마블 영화 특유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제작비로 3억 3천만 달러를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로 자그마치 20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How many did you see? 14,605. 같은 해 2018년 후반기 앤트맨과 와스프가 개봉되었습니다. 마블의 쉼표 같은 영화 앤트맨 시리즈 1편의 밝은 분위기와 유머 코드를 잘 이어받았으며 파트너 와스프를 매끄럽게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1편에 비해 등장인물도 늘어나고 액션의 무대도 넓어졌기에 이를 풀어주는 방식이 조금 산만했다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제작비로 1억 6천만 달러를 들였으며 월드박스 오피스 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This is awesome. 그리고 2019년 캡틴 마블이 개봉합니다. 평이 살짝은 갈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블의 큰 그림 속에서 안정적인 히어로의 등장을 그렸다라는 평가도 존재하며 영화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을 다루려고 했지만 능숙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제작비로 1억 5천만 달러를 들였으며 지금까지 월드박스 오피스 1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hat's a yes or no question. Yes. 자, 마블의 연대기를 쓱 훑어보며 흥행 수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MCU의 행보도 매우 기대가 되며 마블 페이지의 총정리는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GK씨였고요. 저는 더 유익한 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